뉴욕 증시가 6월의 마지막 날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S&P 500 지수는 최악의 상반기를 보냈다. 52년 만이라고 그러죠. 자, 이 이야기들 미국 증시 상황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이 풀린다. 이게 이번 달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게 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연결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변동성을 그대로 같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자, 이 부분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4년 전 주가로 백스텝을 했다. 어떤 기업이냐면 NC소프트입니다. 지금 린저씨들 다 죽는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NC소프트가 뒷걸음질 치는 이유, 100만원이 넘던 주식이 30만원대 중반으로 뚝 떨어져 버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조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7월입니다. 7월 1일. 또 시작이면서 주말이면서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까지는 이제 상반기로 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7월은 7월이죠. 자, 새로운 어떤 기대감, 기운, 그런 것들이 7월에 쫙 펼쳐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이 주말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해외 증시 상황이 썩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왜냐면 주말에는 아침에 좀 떨어져서 시작하면 마감에서는 회복을 많이 시켜주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일단은 오늘도 반대 매매는 제법 많이 나올 것 같고, 어제 시점에서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을 참고해 본다라면, 7월의 첫날, 또 하반기의 시작, 이 시점을 어떻게 시장이 만들어 갈 것인가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을 굉장히 많이 키웠었어요. 쭉 밀려 내려갔다가, 장 중반에 거의 보합 수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살짝 떨어지면서 아침 수준하고 비슷하게 마무리됐어요. 일단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변수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장중에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분기에만 무려 11% 하락을 했고요.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2008년 이후에 가장 크게 떨어진 그런 수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무려 20%가량 하락세를 보이면서 1970년 이후, 즉 52년 만이죠. 네, 52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끄집어 내린 것이냐? 경제지표,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등등등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가 급등, 그리고 이제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 거기에 따른 어떤 기업들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분 때문에 주가가 꺾이기 시작했던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반기 중에서 넷플릭스는 무려 71%, 그 다음에 메타가 이제 52%, 디즈니는 39%, 자, 그 다음에 JP모건이 29%, 알파벳은 25%, 애플은 23% 급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서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넷플릭스 같은 경우처럼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낙폭 자체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흐름이 기업에게 호재가 되기도 했었고 악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코로나 상황들이 많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이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전략들, 즉 많이 올라가 있었던 위쪽에 있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은 당연하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억울하게 눌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또 그만큼 당연한 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스닥의 어떤 변동성이 컸었던 이유는 일단 기술주들의 그런 약간의 고평가된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압박을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가능성,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그런 식으로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게 되면 경기 둔화와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이 나와야 반등을 할 건데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바닥이 나와야 반등을 할 텐데 지금의 바닥은 아닌 것 같고 또 바닥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성장 둔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 EPS의 전망치 하향, 그 다음에 통화 긴축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를 꺼려 한다는 이야기죠. 즉 내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계속 주가가 하락해 왔었기 때문에,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넣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나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샀을 때 추가 상승이 저만큼은 또 나오겠지, 아니 저만큼의 반이라도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크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해소가 돼야지 되긴 하겠죠. 해소가 돼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다라는 전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다가 금리 인상, 즉 기준 금리가 인상되는 이 경기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통화정책 긴축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줘야지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들이죠. 뭐 특별하게 나오는 얘기도 없고요. 네, 특별할 것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경제 지표들 뭐 조금 나오는 부분들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네, 투자 심리가 되거나 또는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잡아내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요소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은 아침에 일단 반대 매매에다가 해외 증시 상황 해서 같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의 변동성에 지금 2차전지주들이 떨고 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담감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태죠. 지금 공급사슬로 묶여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과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 얘기겠죠. LNF가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커졌었고요. SKC 역시도, 어제만 거의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나노신소재도 마이너스 10%고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6%대, 첨보도 8%대. 뭐 난리가 아니죠.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낙폭이 크게 하락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았죠. 왜? 그 3월 미국에다가 1조 7천억을 투입해가지고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겠다 이런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지금 약간 이제 환율도 높아진 상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투자비가 이제 그런 어떤 영향들,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투자비가 2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즉, 3천억 원 정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약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부분들. 한다고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좀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는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오르고 내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엮여있는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단순하게 기업의 실적이 좋아요, 전망이 좋아요, 이걸 가지고 같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런 것들보다도 기업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이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면 관련 기업들도 같이 상승하게 될 테고요. 떨어지면 관련 기업들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단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방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가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에너지솔루션 그렇게 쉽게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요. 전체 상장 주식의 86.1%에 대한 보호 예수가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81% 정도가 LG화학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관 배정 주식인데, 다른 부분도 있겠죠. 아예 안 팔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관 배정 주식이 약 4%대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이게 이제, 와장창 쏟아져 나오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죠. 지금 공모 가격이 30만원이다 이거예요. 30만원. 공모 가격이 30만원인데, 현재 종가가 37만원대니까 수익을 내고 팔아야 되겠다. 왜? 분위기도 흉흉한데, 분위기도 안 좋은데 수익 내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 오버행, 즉 대량 물량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슈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간과하고 있는 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팔지 않을 거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장담하는지? SK 같은 경우도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나서 이것을 팔아가지고요. 지분법 이익을 챙겼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굳이 LG, 화학에서 매도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LG화학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높은 가격을 형성했을 때 조금 팔아버리는 거. 내가 일단 지배주주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100%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장해가지고 80% 떨어졌다가 지분 조금 팔아가지고 60%가 되면 어떻습니까? 50%가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가 최대 주주로 앉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일단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식을 팔았다. 그렇게 공시만 때리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놨는데 돈이 보이는데 굳이 들고 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물량들도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회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호 예수에 대한 물량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괜히 떨어져서 낙폭과대 반등이니 역발상이니 하면서 떨어진 주식에 매수하려고 숟가락 얹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것들은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매매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빠진 종목들이 있잖아요. 위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가시는 게 일단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4년 백스텝. 4년 전 주가로 돌아간 이 NC소프트, 린저시들 다 죽어!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NC소프트도 심각하긴 합니다. 그죠? 100만원 넘었던 주식이 지금 35만원도 안 되네요. 34만 9,500원. 이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5만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팔아먹고 있고,
지금 이 신저가를 기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니지 W 그리고 리니지 2M 네 이게 이제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은 여전히 매출 1등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리니지 2M 그 다음에 리니지 W가 매출 1, 2, 3위권 안에 나란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다. 물론 이거는 신작 게임이 나오고 뭔가 이슈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 매출에 대한 순위가 일시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계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이 지금 NC소프트의 주력 그 수입 모델이 리니지잖아요. 리니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저씨들을 린저씨라고 그러는데 이 린저씨들이 이 현질이라고 하죠. 돈들을 많이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냐면 NC소프트의 그 성장 동력이었고 밥줄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린저씨들의 이탈. 네, 얼마 전에 이제 문제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등등등이 네, 시장의 발목을 분명히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더 끄집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실적이 떨어지는 것이 린저씨들이 이탈하기 때문이다. 뭐 사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성을 다해서 현질을 하고 있다라면, 매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네, 지금 부스럼이 조금 발생한 그런 상황이라 보셔야 되겠죠. 이제 조각이 조금 떨어져 나온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놔두면 점점점 붕괴가 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 주가 하락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삼성증권이 55만원에 있다가 44만원으로 낮췄고요. NH투자증권은 60만원에서 55만원으로 KF투자는 61만원에서 49만원으로. 근데 현재가보다도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가보다 높으니까 와 그럼 지금 사야 되겠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불가능한 네 그런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뭐 30만원에 깨질지 20만원대로 갈지 뭐 4년 전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 뒤로 갈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건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2분기 실적에서는 이 NC소프트가 실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또 휴가 보너스 나오면 또 현질하고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이 리니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 또 신작에 대한 어떤 이게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게임주들, 뭐 NC소프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닙니다.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약간 헛바람이 들었었죠. NFT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품 다 빼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게임주들 조심하자. 네. 그럼 나 지금 많이 물려있는 게임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러면은 뭐 게임주에 많이 물려있다. 어떡합니까? 내가 그냥 오랫동안 회사가 보니까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장기 투자 5년 10년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다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 좀 네, 이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팔기 어렵다, 손절매도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팔아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현금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S&P 500이 최악의 상반기를 지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경제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 요소들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최악의 상반기 저런 걸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긴 한데 뭐 그렇게 찝어내고 싶다라면 한번 보긴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네, S&P 500 뭐 미국 증시 다 안 좋게 마무리돼서 일단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 조금 부담스럽다. 네, 좀 아쉽다. 이런 느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의 변동성 때문에 2차 전지주가 흔들린다. 변동성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2차 전지주는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 등등의 이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4년 전 주가로 이제 백스텝을 하면서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는데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다는 것과 그다음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좀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바닥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3에서 4회에 나누어 사면 될 것이다. 같은 자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수는 주가가 내려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매수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바닥 근처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또 매수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략들은 네, 소액 투자자들이 또 많이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 지르고 보는 거거든. 야, 질러! 한 방이지? 막 그러면서 질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액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유리하죠. 뭐 지금 조금 사고 조금 이따 또 조금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지금은 돈이 많이 남아도시는 분들보다 네, 돈이 조금 부족하신 그런 분들이 더 유리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금 더 강제적으로 침착해지잖아요. 돈이 있으면 막 흥분해 버릴 텐데 강제적으로 침착하게 되는 그런 상황. 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딱 어울리는 그러한 내용이다. 필요한 덕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건 오늘 주말장, 네, 아침부터 변동성 나오고 또 반대 매매 때문에 시달리는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스스로 잘 다독여서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또 주말이 지나면 또 휴식의 시간 그리고 다음 주 모양새들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